전기기사 2022년 제2회 전기자기야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입시론 R은 81, 뮤 R은 1인 매질의 고유 임피던스는 약 몇 옴인가? 단 입시론 R은 비유전율이고 뮤 R은 비투자율이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고유 임피던스 물어봤지요. 고유 임피던스는 자개의 세기분의 전개의 세기로 계산할 수 있고요. 또 루트 유전율분의 투자율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나타내죠. 투자율 역시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로 나타냅니다. 우리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이거 암기해 주시고요. 공기 중의 유전율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비유전율과 비투자율 줬죠. 비유전율 81을 여기다 적용시키고 비투자율 1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어서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이때 고유 임피던스는 41.9 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강자성체의 BH 곡선을 자세히 관찰하면 매끈한 곡선이 아니라 자속 밀도가 어느 순간 급격히 계단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러한 현상을 바크하우젠 효과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읽어보시고 답은 3번 암기하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진공 중에 무한 평면 도체와 D메타만큼 떨어지는 곳에 선전하 밀도 람다 쿨롱 퍼 메타의 무한 직선 도체가 평행하게 놓여 있는 경우 직선 도체의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은 몇 뉴턴 메타인가? 이 문제를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 무한평면 도체와 이렇게 무한평면 도체가 있습니다. 무한평면 도체와 D메타만큼 떨어진 곳에 선전한 밀도가 람다인 무한직선 도체. D메타 떨어진 곳에 선전하 밀도가 람다인 무한직선 도체가 놓여 있는 경우 이 직선 도체의 단위 길이당 받는 힘 공식이죠. 암기입니다. 이때 받는 힘은 4파 입시론 D 떨어진 거리 분의 선전하 밀도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3번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공식을 암기해서 보기에서 답을 찾는 문제예요. 계산하고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평행급한 사이에 유전율이 각각 입시론 1, 입시론 2인 유전체를 그림과 같이 채우고 급한 사이에 일정한 전압을 걸었을 때 두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단 입시론 1이 입시론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 그러니까 요 유전체와 요 유전체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경계면에서의 작용하는 힘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힘은 작용합니다. 그럼 방향은 B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정전 용량이 20 마이크로파라드인 공기 평행판 커피시터에 0.1 쿨롱의 전하량을 충전하였다. 두 평행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10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유전체 표면에 나타나는 분극 전하량은 얼마인가? 이 문제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평행판 커피시터, 즉 콘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콘덴서에 정전 용량이 20 마이크로파라드 그리고 이 평행판 커피시터에 0.1 Q가 0.1 쿨롱의 전하량을 충전을 하였답니다. 이때 여기 이제 유전체가 이렇게 있겠죠. 이 유전체의 비유전율이 10이랍니다. 이때 이 유전체 표면, 이 표면의 분극 전하량 QP라고 할까요? QP는 얼마인가? 이걸 구하라는 문제인데 우선 이 문제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여러분 분극의 색이 구하는 공식 아시죠? 이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분극의 색입니다. 이게 분극의 색이 구하는 공식인데 단위는 쿨롱 퍼 메다 제곱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분극의 전하량 그냥 쿨롱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쿨롱 퍼 메다 제곱의 단위에서 어떤 계산을 해야 그냥 쿨롱의 단위가 나올까요? 요 메다 제곱을 약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메다 제곱을 곱해 줍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없어져서 그냥 쿨롱의 단위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메다 제곱 면적의 단위죠. 그래서 여기 분극 전하량 QP는 분극의 세기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쿨롱의 단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극의 세기 2에다가 면적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개의 세기 유전율 곱하기 면적분의 Q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다가 면적을 곱한 거예요. 그럼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서 공기 중의 유전율, 비유전율 마이너스 1. 여기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과 비유전율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예,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분의 전하량. 공기 중의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 약분이 되겠죠. 여기서 이 비유전율을 이 안에다 넣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비유전율 분의 1 곱하기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 계산하면 얘랑 약분되니까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비유전율 분의 1이니까 그냥 비유전율 분의 1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곱하기 전하량. 얘가 뭐라고요? 얘가 분극 전하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식은 해설에서 써는 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공식 구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이 공식에다 적용만 시키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준 게 비유전율 10 줬죠. 그래서 10을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고요. 커피시터의 전하량, 충전된 전하량이에요. 0.1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이때 분극 전하량은 1 마이너스 비유전율 10 분의 1 그 충전된 전하량 0.1을 곱해줘서 계산을 해보면 이때 분극 전하량은 0.09 쿨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요 분극의 세기, 요 공식, 요거는 꼭 암기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분극 전하량, 이거 쭉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면서 기초 수학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 직접 정리해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유전율이 입실론 1과 입실론 2인 두 유전체가 경계를 이루어 평행하게 접하고 있는 경우 유전율이 입실론 1인 영역에 전하 Q가 존재할 때 이 전하와 입실론 2의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좀 전에 4번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요. 4번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크면 힘은 비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했죠. 이렇게 작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1번 유전체라고 하고 여기를 2번 유전체라고 하면 1번 유전체는 2번 유전체 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고요. 2번 유전체는 1번 유전체 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유전율이 크면 미는 힘도, 작용하는 힘도 커져요. 그래서 1번 유전체가 밀치는 힘을 F1이라고 하고 2번 유전체가 밀치는 힘을 F2라고 할 때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합성된 힘은 서로 빼줘야 되겠죠. 근데 F1이 F2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힘은 F1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 Q가 입실론 1 영역에 전하 Q가 존재할 때 이 전하와 입실론 2의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여기에 이제 전하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입실론 1이 크면 힘은 이쪽 방향으로, 즉 전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이동을 하는데 입실론 2의 유전체는 힘을 이쪽으로 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로 밀쳐내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거죠. 이것을 반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클 경우에는 입실론 1에 존재하는 전하와 입실론 2의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 작용한다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단면적이 균일한 환상철심이 권수 100K인 A코일과 권수 400K인 B코일이 있을 때 A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4헨리라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단 누설 자속은 0이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덕턴스가 어떻게 구해지냐면 공식은 이렇거든요. LA. 여기 이제 자기 인덕턴스예요.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IA 분의 자속 곱하기 A 코일의 권수입니다.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게 이 공식의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든 이 자속이 돌아서 A 코일을 지날 때 계산되는 값이 A 코일의 인덕턴스다. 즉 A 코일의 전류가 만들어낸 자속이 A 코일의 권수를 지나면서 계산되는 값이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B 코일은 어떻게 될까요? B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B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낸 자속이 B 코일을 지나면서 계산된 인덕턴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는 뭐냐면 상호는 다른 곳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M은 A 코일에서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낸 이 자속이 B 코일을 지나면서 만들어낸 인덕턴스입니다. 그럼 여기 B 코일의 권수가 들어가야겠지요. 그리고 또 이 상호 인덕턴스의 크기는 B 코일의 전류가 만들어낸 자속이 A 코일을 지나면서 만들어낸 인덕턴스, 이 인덕턴스와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두 개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계산된 크기가. 그러면 자, 우리 이 공식에다가 우리 양변에다가 1차 코일의 권수를 한번 곱해 볼게요. A 코일이 되겠죠? A 코일. 이렇게 곱하면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A 코일의 권수는 이렇게 계산되면, 즉 A 코일의 전류 분의 A 코일의 권수 곱하기 자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B 코일의 권수.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떤 거랑 같죠?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와 같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A 코일의 권수는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곱하기 B 코일의 권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본 거는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물어봤죠. 상호 인덕턴스. 요 M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A 코일의 권수 넘어가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이런 식으로 계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준 단서를 하나씩 넣어볼까요? A 코일의 권수 100회, 그 다음에 B 코일의 권수 400회, B 코일의 권수 400회, 그 다음에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4헨리,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4헨리.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다 적용시켜 보면 이때 상호 인덕턴스는 A 코일의 권수 100분의 B 코일의 권수 400 곱하기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4 하면 상호 인덕턴스는 16헨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평균 자로의 길이가 10cm, 평균 단면적이 2cm 제곱인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를 5.4mH 정도로 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코일 권수는 약 몇 회인가? 단 철심의 B 투자율은 15,000이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코일의 권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그 공식으로 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 두셔야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이것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권수가 요 n이거든요. 요 n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자로의 길이는 요 n에 나눠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겠죠. 자기 인덕턴스와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투자율과 평균 단면적은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권수의 제곱은 길이는 인덕턴스에 곱해주고요. 요 투자율과 면적은 인덕턴스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웁니다. 그럼 이쪽에 루트와 제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식은 권해수는 루트 투자율 곱하기 면적분의 자기 인덕턴스 곱하기 자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투자율 줬죠. 비투자율. 그래서 공기 중의 투자율과 비투자율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여기 있죠? 공기 중의 투자율과 비투자율. 그래서 건선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답을 알 수가 있겠죠. 우선은 자기 인덕턴스 5.4mH,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래서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 기본 단위 헨리로 이렇게 환산해 준 거고요. 자로의 길이는 10cm. 요것도 기본 단위인 메타로 환산해 주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곱해주고요. 여기 공기 중의 투자율. 공기 중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예,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투자율. 문제에서 15,000 줬죠. 그리고 면적. 면적은 평균 단면적 2cm 제곱. 2cm 제곱을 기본 단위 메타 제곱으로 환산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줘야죠. 그래서 메타 제곱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들을 여기 식에다가 다 적용을 해보면 자기 인덕턴스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자로의 길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나누기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비투자율 15,000 곱하기 면적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면 얘가 12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2회가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한 거죠. 요거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이양한 거 설명드렸듯이 본인도 스스로 요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투자율 뮤, 단면적이 S, 길이가 L인 자성체에 건선을 N에 감아서 Iam페어의 전류를 흘렸을 때 이 자성체의 단면적 S를 통과하는 자속은, 자, 보기를 보니까 공식을 구해라. 예, 이런 문제가 되겠죠. 우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자속이죠. 예, 자속은 자기저항분의 기자력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기저항은 투자율 곱하기 면적분의 그 길이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기자력은 건성 곱하기 그 전류의 크기로 기자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저항 여기다 적용하고 기자력을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요거 번분수로 계산하면 요거 1분의 권수 곱하기 전류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하면 자속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좀 보기와 같이 정리를 하면 뮤가 내려와 있네요. 그죠? 내려와 있고 S가 뒤로 빠져서 여기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4번에 있네요. 이 문제는 그냥 공식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되는 그런 문제인데, 자속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자기저항, 기자력 구하는 공식, 요거 3개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그림은 커패시터의 유전체 내에 흐르는 변이 전류를 보여준다. 커패시터의 전극 면적을 S메타 제곱, 전극에 축적된 전하를 Q 쿨롱, 전하의 표면 전하 밀도를 시그마 쿨롱 퍼 메타 제곱, 전극 사이의 전속 밀도를 D 쿨롱 퍼 메타 제곱이라 하면 변이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요것도 보기를 보니까 변이 전류 밀도의 공식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죠. 변이 전류 밀도의 공식은 요렇게 나타냅니다. 예, 요거 전속 밀도를 적용하면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를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거냐면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엄청 자주 나오는 공식이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1번에 있네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변이 전류 밀도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진공 중에서 점 1,3m의 위치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의 점전하가 있을 때 점 2,1m에 있는 1쿨롱의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단 XY는 단위 벡터이다. 이 문제는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고 벡터로 나타내란 그런 문제죠. 우선 그림으로 보면 Q1은 1,3 지점, X가 1이고 Y가 3인 지점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점전하가 있는 점은 2,1, X가 2고 Y가 1인 이 점에 1쿨롱의 점전하가 있습니다. 우선 두 전하에 작용하는 힘,
구해보면 쿨롱의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쿨롱의 법칙은 4파이 진공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입실온 제로 떨어진 거리의 제곱분의 Q1, Q2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쿨롱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보기를 보니까 이제 벡터로 나타내라는 문제잖아요. 벡터로 나타내기 위해선 이 우리가 구한 힘의 크기의 단위 벡터를 곱해줘서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쿨롱의 법칙은 진공중에서 4파이 입실온 제로 분의 1 곱하기 거리의 제곱 분의 Q1, Q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공기 중의 유전율, 진공 중의 유전율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얘를 적응해서 계산을 해보면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여기서 단위 벡터는 이 서로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벡터로 나타내고 이것에다가 이 거리의 크기를 나눠주면 단위 벡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이용해서 한번 적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Q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9승 쿨롱이라고 했죠? 그리고 Q2는 1 쿨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떨어진 거리를 벡터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X방향으로 1만큼, X방향으로 이동한 거죠. 1만큼, 마이너스 Y방향으로, 요 밑으로 이동한 거니까 마이너스 Y방향이에요. 마이너스 Y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다 해서 X방향으로 1만큼, 마이너스 Y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이동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래서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 크기는 루트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가 다 적용을 시켜보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Q1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Q2 1 나누기 거리의 제곱, 우리 좀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루트 5라는 거 계산했죠. 그래서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거리 크기 루트 5분의 이 거리를 벡터로 나타낸 x-2y를 적용해 줘서 계산을 해보면 5의 제곱은 5지요. 그래서 분모는 5 곱하기 루트 5 해서 5 루트 5가 되고요. 요렇게 계산을 해보면 10의 9승, 10의 마이너스 9승 서로 계산돼서 없어지고요. 9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8 해서 크기는 이렇게 나오고 벡터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이 크기를 요 벡터에다가 요렇게 넣어서 계산을 하면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11번에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정정 용량이 C0 마이크로파라드인 평행판에 공기 커패시터가 있다. 두 극판 사이에 극판과 평행하게 절반을 비유전율이 입실온 R인 유전체로 채우면 커패시터의 정정 용량은 몇 마이크로파라드인가? 자, 이것도 역시 공식을 정리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우선 이 문제의 내용이 뭐냐면 평행판의 공기 커패시터, 그러니까 평행판 안에 유전체가 공기인 이 커패시터가 있는데 여기에 이 극판과 평행하게 절반을 비유전율이 입실온 R인 다른 유전체로 채웠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전체의 정정 용량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정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은 극판의 간격 분의 유전율 곱하기 극판의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커패시터죠. 여기에 얘를 C1이라고 두고 얘를 C2라고 두면 이때의 합성 정정 용량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한 것 분의 두 개를 곱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C1은 극판의 간격 분의 유전율 곱하기 극판의 면적이죠. 근데 극판의 간격이 2분의 D랍니다. 반으로 나눴으니까 2분의 D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D를 넣어주고요. 여기에 유전체는 처음에 공기에서 이렇게 비유전율이 입실온 R인 비유전율이 이쪽으로 들어간 거니까 여기는 유전체가 공기 중에 유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유전체가 들어가고요. 극판의 면적은 변화없이 S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번분수로 계산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D, 먼 거 곱해서 이 입실온 0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C2
비유전율이 존재하는 유전체예요. C2를 계산해 보면 요것도 극판의 간격이 2분의 D가 되고요. 유전율, 입시로는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계산되죠. 근데 여기 비유전율 입시로는 R이라고 했죠. R. 그래서 여기의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극판의 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 역시 번분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놨는데 여기서 정리된 거는 C1 얘를 그냥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고 C2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쭉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답을 찾으셔도 되고요. 얘를 우선 2 곱하기 D분의 입시론 제로 곱하기 S 요거랑 같지요. 그럼 C 제로예요. 그래서 이 C 제로로 두고 얘를 요렇게 계산하면 이 비유전율 곱하기 입시론 제로 요렇게 적용해도 되지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해설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캐피시터스의 합성 정적 용량 구하는 공식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다가 C1 이 C0 플러스 C2 이 입시론 여기서는 비유전율이 입시론 R로 되어 있으니까 R로 할게요. C0 분의 이 C0 곱하기 이 비유전율 C0. 우선 분모부터 정리해 볼까요? 얘는 이 C0 똑같이 있죠. 그러면 이 C0로 묶어주고요. 여기 1 플러스 비유전율 분의 요거 두 개 곱하면 2랑 2 곱하면 4지요. 그 다음에 비유전율 C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분자와 분모의 약분을 시켜보면 2 약분되고 4는 2가 되고요. C0 약분되고 C0의 제곱에서 제곱이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정리하면 1 플러스 비유전율 분의 2 비유전율 C0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문제에 보면 얘가 없지요. 그리고 문제 보기를 보면 요 분자에 비유전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분자의 비유전율을 한번 없애볼까요? 비유전율을 없애려면 분자의 비유전율 분의 1 곱해주고 분모에도 비유전율 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곱해주면 얘랑 얘랑 약분돼서 분자는 2, C0만 남고요. 얘는 얘랑 얘랑 곱해주면 비유전율 분의 1,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 문제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과 정리해보면 한 번이 똑같네요. 그죠? 비유전율 분의 1 플러스 1을 자리 바꿔줘도 되지요? 그래서 비유전율 분의 1, 2C0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요걸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기초 수학 정리하는 거 좀 연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3번 그림과 같이 0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A메타 구도체 1과 안쪽 반지름 B메타이고 바깥쪽 반지름 C메타인 구도체 2가 있다. 이 도체계에서 전위계수 P1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런 도체에서 전위계수 P11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위계수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아닌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지요. 자개의 세기는 암페어 퍼 메타 또는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뉴턴 퍼 웨버 또는 웨버 퍼 헨리 메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암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그림과 같이 평행한 무한장 직선의 두 도선에 I 암페어, 4I 암페어인 전류가 각각 흐른다. 두 도선 사이의 점 P점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0이라면 B분의 A는 두 도선에 여기에 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4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답니다. 그때 이 P점의 자개의 세기가 0이래요. 그러면 이 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개의 세기는 2파이 떨어진 거리 A분의 전류지요. 이게 0이고 이 기준으로 했을 때의 자개의 세기는 2파이 떨어진 거리 B분의 4I 흐르는 전류가 4I 암페라고 했죠. 이때의 자개의 세기 크기가 동일하게 0이랍니다. 이때 B분의 A를 구해라.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수학으로 식을 정리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한 크기와 얘랑 얘랑 곱한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2파이 bi는 2파이 a 4i와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 같은 2파이 지워주고요. i 지워주면 b는 4a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b분의 a인데 요 4도 없애주면 양변에다가 4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돼서 a만 남고요. 여기는 4분의 1 b가 되겠네요. 요 b를 넘겨주면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4분의 1은 b분의 a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b분의 a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b분의 a는 4분의 1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설명이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했던 설명이니까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내압 및 전정 용량이 각각 1000V 2마이크로파라드, 700V 3마이크로파라드, 600V 4마이크로파라드, 300V 8마이크로파라드인 4개의 커패시터가 있다. 이 커패시터들을 직렬로 연결하여 양단의 전압을 인가한 후 전압을 상승시키면 가장 먼저 절연이 파괴되는 커패시터는 단 커패시터의 재질이나 형태는 동일하다. 이 문제는 이 4개의 커패시터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전압을 인가한 후 전압을 상승시키면 가장 먼저 절연이 파괴되는 커패시터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커패시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전하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 Q가 여기에 이렇게 충전이 되는데 전압을 계속 올리면 여기 전하가 계속 충전이 되겠죠. 즉 커패시터는 전하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충전이 되다가 먼저 파괴되는 커패시터는 어떤 커패시터일까요? 이 전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가장 작은 것들이 먼저 파괴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커패시터의 전하량이 제일 작은 것 찾으면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하량은 Q는 C, V로 구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1번으로 두면 2개 곱하면 2000이 되겠네요. 요거 2개 곱하면 여기 Q1, Q2는 2100, 그리고 Q3번 2400, Q4번은 요것도 2400 나오네요. 자, 어떤 게 제일 작을까요? 1번의 전하량이 제일 작지요. 그래서 100V 2마이크로파라드인 커패시터가 제일 먼저 파괴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반지름이 2m이고 건수가 120회인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30A/m로 하려면 원형 코일에 몇 암페어의 전류를 흘려야 하는가? 자, 이 문제는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원형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심의 자개의 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공식은 이 원형 코일의 반지름의 2배 분의 이 코일의 건수 곱하기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로 구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전류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건수 넘어가서 나눠줘야겠죠. 그리고 이 A 넘어가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류는 건수 분의 2A 자개의 세기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 정리가 됐습니다.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만 시키면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반지름 A, 반지름 2m라고 했어요. 그래서 2m 적용하고요. 자개의 세기 30A/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 적용하고 건수 120회라고 했죠. 그래서 건수 적용하면 120분의 2 곱하기 반지름 2m 곱하기 자개의 세기 30 하면은 이때 전류는 1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 이거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내구의 반지름이 A 5cm, 외구의 반지름이 B 10cm이고 공기로 채워진 동심 구형 커패시터의 정정 용량은 약 몇 피코파라드인가?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동심 구형의 정정 용량 물어보는 거죠. 동심 구형은 뭐냐면 중심을 하나로 하고 구는 공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의 정정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동심 구형 정적 용량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공식은 4파이 입시론 제로 b-a분의 ab를 곱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파이 공기중의 유전율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b 10cm죠. 10cm는 기본 단위 메타로 바꾸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a는 5cm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두 개를 곱하는 거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해서 얘를 쭉 계산을 하면 1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값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단위는 파라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피코파라드 구하라고 했어요.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이쪽으로 이제 단위로 들어가면 11.1 피코파라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넣어준다는 얘기는 얘를 1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의 12승을 곱해준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파라드 단위에서 10의 마이너스 12승을 곱해주면 피코파라드 단위로 변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9번 자성체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M은 자화율이고 뮤 R은 비투자율이다. 여기서 자성체는 자기 내에서 자화되는 물질, 즉 자석이 되는 물질,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자성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성체의 특징 중에 비투자율이 1보다 작으면 역자성체라고 하고요. 자화율도 0보다 작으면 역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투자율이 1보다 크거나 자화율이 0보다 크면 상자성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이제 맞는 내용을 보면 4번에 있어요. 비투자율이 1보다 작으면 역자성체이다. 비투자율이 1보다 작으면 역자성체이다. 그죠? 그래서 옳은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구좌표에서 나블라 제곱 R의 값은 얼마인가? 단 R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이 나블라는 이제 회전시켜라 이런 내용의 연산자입니다. 네, 회전시켜라. 그래서 벡터의 곱수로 나타내서 이제 회전을 시키는데 회전할 때 계산은 이제 편미분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편미분으로 계산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어지는데 이 문제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블라 제곱의 R값은 R분의 2로 나온다 라는 거 요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020년도 2회 전기자기학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영상만 보고 이렇게 공부 끝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직접 적어보고 풀어보고 계산기 눌러보고 답 확인해보고 하면서 공부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